말하는 까마귀와 과거 급제 까마귀의 조언으로 과거에 급제한 선비의 신기한 경험. 조선시대 한 가난한 선비가 말하는 까마귀를 만나 과거에 급제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건넨 신비한 조언과 도움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급제를 이뤄낸 감동적인 이야기. 동물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우정과 지혜의 힘을 보여주는 따뜻한 조선의 기록입니다. 계속되는 낙방으로 좌절에 빠진 이서방의 처지. 조선 세종시대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은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서방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바느질 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믿고 온갖 고생을 감수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얘야, 밥이 준비되었다. 어머니가 소박한 저녁상을 차리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서방이 책에서 눈을 떼며 답했습니다. 상에는 보리밥과 무김치,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이서방은 이런 소박한 식사에도 감사하며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과거에는 꼭 급제해서 어머니께 편안한 생활을 해드리겠어요. 이서방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분명 될 거야. 너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이미 3번의 과거 시험에서 연속으로 낙방했습니다. 첫 번째 낙방 때는 아직 실력이 부족했나 보다며 담담히 받아들였고, 두 번째 낙방 때는 다음엔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낙방을 당한 후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걸까? 이서방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도 급제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좌절감이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서방이 곧 급제할 것. 이라며 처음에는 기대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연속 낙방 후에는 글쎄, 공부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이 선생,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면서? 이제는 다른 일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마을의 한 어른이 이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농사라도 짓지 언제까지 책만 보고 있을 거야?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서방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4번째 과거 시험을 앞두고 이서방은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사서 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문학서까지 섭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거든요. 이서방이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어머니도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시험 결과도 낙방이었습니다. 방명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한 이서방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이서방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서방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또다시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또 떨어졌어요. 이서방이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하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이서방은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둘까 봐요. 다른 일을 찾아보겠어요. 그러지 마라.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조금만 더 힘내자. 어머니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서방은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연속된 실패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길을 보여주소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말하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의 주인은 뜻밖의 존재였습니다. 말을 하는 까마귀를 만난 놀라운 순간. 이서방이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뜰 앞 큰 느티나무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까마귀는 유난히 크고 검은 깃털이 윤기 있게 빛났습니다. 까까. 까마귀가 평범하게 울었습니다. 이서방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까마귀야 흔히 볼 수 있는 새이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선비여, 왜 그리 한숨을 쉬고 있느냐? 까마귀가 분명히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이서방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말한 거야? 혹시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이서방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다, 젊은 선비여. 나는 이 느티나무에 살고 있는 까마귀다. 까마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서방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까마귀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까마귀가 말을 한다고? 놀랄 것 없다. 나는 보통 까마귀가 아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지혜를 얻은 영험한 새다. 까마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서방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 나는 이 마을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봐 왔다. 특히 너의 경우는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다. 까마귀가 설명했습니다. 저를 지켜봤다고요? 이서방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밤낮으로 공부하는 모습,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절망하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성스러운 마음까지 모두 봤다. 까마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이 신비한 까마귀가 자신을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왜 계속 낙방하는지 아시나요? 물론이다. 내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까마귀가 단언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서방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는 잠시 이서방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오요? 그렇다.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까마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서방은 망설였습니다. 까마귀의 조언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으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서방이 까마귀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우리의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급제하도록 도와준 후에도 나를 잊지 말고 때때로 찾아와 줘야 한다. 까마귀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서방은 그 조건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내일 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까마귀가 말하며 날개를 펼쳤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서방이 급히 물었습니다. 나는 현명하다는 뜻의 현조라고 불러다오. 까마귀가 답하며 날아올랐습니다. 현조가 사라진 후 이서방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까마귀와 대화를 나누었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군. 까마귀가 나를 도와준다니. 이서방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서방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동안의 절망과 좌절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이서방은 현조와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 까마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조언을 해줄까?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그냥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이서방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현조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뜰로 나가 현조를 기다렸습니다.
공부법과 인생에 대한 까마귀의 특별한 가르침. 밤이 깊어갈 무렵 현조가 약속대로 느티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은 어제보다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왔구나, 이서방. 현조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현조님.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이서방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먼저 내가 왜 계속 낙방하는지 말해주겠다. 현조가 진지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현조는 날개를 정리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너는 책만 읽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이서방이 궁금해했습니다. 실용성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혜를 보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외워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줄 모르면 소용없다. 현조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서방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단순히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내 글에는 혼이 없다. 현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이 없다고요? 그렇다. 내가 쓰는 글은 기교는 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시험관들은 글쓴이의 마음과 인품을 보려고 한다. 기계적으로 외운 문장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자신은 좋은 문장을 외워서 적절히 배치하는 데만 신경 썼지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조가 잠시 멈췄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너는 자신감이 없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위축되어 있다. 그 상태로는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현조의 지적이 이서방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이서방은 연속된 낙방 경험 때문에 시험장에만 가면 긴장하고 위축되었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서방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현조는 자세를 바로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째, 이제부터는 책 속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 맹자의 인정사상을 공부했다면 우리 마을의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마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보는 거다. 이서방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책 속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진심을 담아 글을 써라. 네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 백성들을 위해 품고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현조가 계속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어떻게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요? 내 어머니를 생각해봐라. 어머니를 위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가진 진실한 감정이다. 그것을 글에 담으면 된다. 현조의 말에 이서방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에게도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다. 현조가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너의 근성과 성실함은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현조의 격려에 이서방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공부해봐라. 그리고 매일 밤 이곳에서 만나 진척 상황을 점검하자. 현조가 제안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서방의 공부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와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 한 달 동안 이서방과 현조의 특별한 공부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 하루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현조는 이서방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했느냐? 현조가 7번째 밤에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공자의 정명 사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조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을에 적용해 보려 했어요. 이서방이 열심히 답했습니다. 좋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해봐라. 우리 마을에서 최근 땅 경계 문제로 이웃들이 다투고 있는데 정명사상을 적용한다면 먼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중재 역할을 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하다. 이제 내가 진짜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구나. 단순히 이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건 말이다. 이서방은 현조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니까 훨씬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조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신 건가요? 이서방이 호기심을 표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수많은 선비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고 시험관들이 어떤 답안을 좋아하는지도 관찰했다. 현조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관들의 취향도 아시는 건가요? 물론이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의 주시험관인 정판서는 실용적인 정책을 중시한다. 화려한 문체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답안을 선호한다. 이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시험관인 김정랑은 인품을 중시한다. 글 속에서 글쓴이의 인격과 도덕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내가 효심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성 있게 표현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조의 조언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조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이서방이 궁금해했습니다. 현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에게도 사연이 있다. 예전에 내가 다른 선비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선비가 급제한 후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심지어 나를 해치려고 하기까지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을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너라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서방은 현조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현조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조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시간이 흘러 시험을 불과 일주일 앞둔 밤이었습니다. 현조는 이서방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충분히 준비되었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긴장하지 말고 평소 공부한 대로만 하면 된다. 네, 현조님. 그런데 시험 당일에도 도와주실 건가요? 현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 당일에 알게 될 것이다. 이서방은 현조가 어떤 도움을 줄지 궁금했지만 지금까지 현조를 믿어왔으니 끝까지 믿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르는 감동적 순간. 드디어 과거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 가져오겠어요. 이서방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분명 될 거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서방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현조와 함께 한 달간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인 성균관에 도착하니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서방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충분히 준비했다. 이서방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험장에 입장하여 자리에 앉자 문득 창밖을 보니 느티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현조였습니다. 현조는 이서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조님이 와주셨구나. 힘이 난다. 이서방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니 예상했던 대로 실용적인 정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이서방은 현조가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읽은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창고에 비축된 곡식을 풀어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우물을 파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 이서방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글에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도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현조가 날개를 펼치더니 특별한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서방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현조는 왼쪽 날개를 3번, 오른쪽 날개를 2번 움직였습니다. 이서방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3번째 문제에 특별히 신경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3번째 문제를 보니 정말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효도와 충성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서방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는 철학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조가 신호를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과거 공부를 하는 것도 효도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서방은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 부모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충성은 임금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서방의 답안에는 책에서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이서방은 창밖을 보니 현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이서방은 시험장을 나서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현조님 덕분이다. 이서방이 감사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서방은 한 달 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현조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공부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한 것입니다. 성공 후에도 이어지는 인간과 까마귀의 아름다운 관계. 시험이 끝난 지 보름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균관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이 붙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도 조심스럽게 방을 보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의 상단에 자신의 이름 이서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방 있다. 정말 있다. 이서방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 급제하셨군요. 이서방은 꿈만 같았습니다. 4번의 낙방 후에 마침내 급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말입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급제했어요.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정말 급제를 했단 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이제 어머니께 편안한 생활을 해드릴 수 있어요. 모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방은 가장 먼저 현조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약속 장소인 느티나무로 갔습니다. 현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이서방. 훌륭하게 해냈구나. 현조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조님 덕분입니다. 이서방이 깊이 절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다. 나는 단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현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조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현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한 보답은 필요 없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관직에 나가서도 백성들을 잊지 말아라.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다.
이서방은 현조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현조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 뵈어도 될까요? 물론이다. 우리는 이제 평생 친구다. 그 후 이서방은 관직에 나가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서방은 약속을 지켜 정기적으로 현조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관직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현조에게 조언을 구했고 현조는 항상 지혜로운 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서방이 현조에게 물었습니다. 현조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신가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나는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다. 현조가 답했습니다. 이서방은 현조로부터 공부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서방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조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서방이 가끔 혼자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서방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서방과 현조의 우정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야담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지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하는 까마귀와 선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따뜻한 조선시대 야담은 단순히 동물의 도움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법의 깨달음과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조가 이서방에게 가르쳐준 3가지 조언: 실용적 사고, 진정성 있는 표현, 자신감 회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서방의 모습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동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호랑이의 눈물과 효자의 마음 아픈 어머니를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 효자와 감동한 호랑이라는 제목으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우정을 그린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